여러분은 혹시 북한의 다음 지도자가 누구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전면에 부상했던 김주의 양의 모습이 최근 들어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그녀는 북한의 미래를 짊어질 후계자였을까요? 아니면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는 하나의 정치적 상징에 불과했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북한 매체에서 그녀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또 다른 백두혈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움직임의 전말을 추적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 권력 승계의 진짜 규칙과 그 냉혹한 실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 변화가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숨겨진 의미를 함께 찾아 나서 보시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의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김주의 양의 등장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의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을 시작으로 그녀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공식 석상에 연이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참관인의 위치가 아니었죠. 최첨단 무기들이 도열한 시험 발사 현장에서 수많은 군 고위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함께 지도를 펼쳐 보이거나 때로는 노련한 군 장성들의 경례를 받는 모습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엄격한 유교적 가치와 백두혈통의 계승이라는 엄숙한 절차를 중시하는 북한 사회의 전통적 시각에서 볼 때 상상하기 힘든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국영 매체들은 김주의 양을 존귀하신 따님이라 칭하며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녀에게 부여된 상징적 무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죠. 북한의 공식 보도 사진과 영상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했습니다. 마치 미래를 이어받을 후계자처럼 말이죠. 때로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한 표정으로 군사 퍼레이드를 지켜보거나 주요 인사들과 함께 대규모 기념 촬영의 중앙에 서는 등 그 어떤 성인 고위 간부도 누리기 힘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외부 세계는 이러한 김주의 양의 등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딸을 통해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권력 승계의 미래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치 어린 딸의 모습을 통해 혁명 위협의 영속성과 끊임없는 계승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말이죠. 이는 폐쇄적인 북한 체제가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중요한 신호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제한적인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딸을 후계자처럼 내세운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죠. 어쩌면 김 위원장이 구시대적 관습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북한이 단순한 혈연을 넘어 혁명 위협 계승이라는 이념적 상징성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딸의 모습을 통해 북한 체제의 미래를 투영하고 핵무력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굳건한 체제를 대내외에 천명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백두혈통이 건재하며 미래에도 변함없이 북한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김주의 양은 단순한 한 아이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공식 활동과 언론 보도는 이러한 거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분명 북한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화려했던 상징, 김주의 양의 행보가 지난해 말부터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권력의 무대에서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진 듯한 느낌을 주었죠. 과연 어떤 변화들이 그녀의 위상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그녀를 지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한때 북한 매체들은 김주의 양을 존경하는 자제분이라 표현하며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로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무게감 있는 수식어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대신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좀 더 일반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호칭이 달라진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 체제에서 용어 하나하나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존경이 내포하는 권위와 미래 지도자로서의 상징성이 사랑이라는 감성적 표현으로 대체되면서 그녀의 후계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죠. 여기에 더해 김주의 양이 공식 석상에서 보이지 않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키며 대내외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했었는데요. 이제는 그의 옆자리가 텅 비어 있거나 혹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조용원 당 비서 같은 핵심 인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곳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북한 권력의 서열과 위상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죠. 그런 의미에서 김주의 양의 부재와 다른 인물들의 등장은 그녀의 특별한 위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보도 빈도 역시 확연히 줄어들면서 김주의 양의 존재감은 예전 같지 않다는 인상을 더욱 짙게 만들었죠.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복잡하고 치밀한 전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딸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도 계산된 정치적 행보였을 테고 이제 그녀의 위상에 변화를 주는 것 또한 그의 치밀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백두혈통이라는 북한 권력의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백두혈통하면 김일성 주석부터 이어지는 직계 혈연만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북한 체제에서 백두혈통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혁명위협 계승이라는 거대한 이념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혁명위협을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제의 안정과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김주의 양이 한때 백두혈통의 상징으로서 대외적으로 부각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징으로서의 역할과 실질적인 후계자로서의 역할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죠. 만약 그녀가 혁명위협 계승이라는 이념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한계에 부딪혔거나 혹은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적인 권력 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면 그녀의 위상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후계 구도는 혈통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체제 유지와 이념적 정통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냉엄한 계산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김주의 양이 아닌 다른 잠재적인 후계자는 없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존재한다면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한 북한 사회에서는 남성 후계자가 더 선호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죠. 또한 그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미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대미, 대남 관계 등 주요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권력 승계는 단순히 한 명의 인물을 내세우는 것을 넘어 백두혈통이라는 신화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고뇌가 담겨있는 복잡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김주의 양의 위상 변화는 이 퍼즐의 한 조각이 움직인 것에 불과하며 진짜 후계 구도는 아직도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 권력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주의 양의 위상이 변화하는 모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북한 권력 승계의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논리와 김정은 위원장의 고심 깊은 전략적 판단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본질은 바로 혁명위협 계승이라는 이념적 상징성에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혈연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복잡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체제에서 백두혈통은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시작된 혁명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신화적인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후계자는 이 혁명 위협을 가장 탁월하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명분이 항상 최우선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김주의 양이 이러한 이념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한계에 부딪혔거나 혹은 김정은 위원장이 구상하는 장기적인 권력의 큰 그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면 그녀의 위상은 언제든 조정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체제의 필요에 따라 역할이 부여되고 또 그 역할이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주의 양이 후계자로서의 상징 역할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시선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깊게 뿌리내린 곳이기에 가부장적 질서와 남성 중심의 후계 구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합니다. 만약 아들이 존재한다면 그가 혁명위협 계승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훨씬 용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겠죠. 이는 단순한 성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깔린 깊은 가치관과 맞물려 후계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존재감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녀는 오빠의 최측근으로서 대미, 대남 관계 등 북한의 주요 대외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이미 상당한 권력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혁명위협 계승이라는 이념적 상징성을 실질적인 통치 능력과 결합하여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혈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직계 자녀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볼 수 있지만 체제 안정과 실질적 통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카드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북한의 권력 승계는 단순히 백두혈통이라는 혈연적 연결고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냉혹한 계산이 작용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장기적인 통치 구상과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해 어떤 인물이 혁명위협 계승의 상징성과 실질적인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김주의 양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도 또 그녀의 위상이 조정된 것도 모두 이러한 거대한 퍼즐 속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혈통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오직 체제 유지와 이념적 정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엄한 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주의 양의 위상 변화는 북한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꿈꾸는 빅픽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그 안에서 각 인물들의 역할은 어떻게 재규정되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이라는 특수한 체제에서 개인의 운명마저도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 권력의 예측 불가능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북한 권력의 표면 아래 숨겨진 진짜 규칙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관찰을 넘어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빅픽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지 후계자 한 명을 지목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100년 대계의 장기적인 통치 구상과 북한 체제의 영속을 위한 거대한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혁명 위협의 대를 잇고 백두혈통의 신화를 견고히 하며 핵무력 완성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 안에서 김주의 양이든 혹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자녀들이든 심지어 김여정 부부장과 같은 핵심 인물들이든 모두 체제 유지를 위한 말이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체제 속에서 개인의 운명은 때로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후계자는 단순히 피를 나눈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체제 전체의 안정과 혁명 위협의 영속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가장 효과적으로 그 상징성을 대표하고 실질적인 통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선택되는 것이죠. 김주의 양이 한때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전면에 나섰다가 또 다른 인물이나 상징물이 부각되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북한 권력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혈통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오직 체제 유지와 이념적 정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엄한 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 권력의 움직임은 비단 북한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안보와 미래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그 심층에 숨겨진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한 의도와 북한 체제의 본질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두혈통이라는 견고한 신화와 그 신화를 유지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냉혹한 전략적 판단이 충돌하는 지점을 목격했습니다. 후계자는 혈연이 아닌 체제 유지에 가장 적합한 상징이자 도구로 선택될 수 있다는 북한 권력의 본질이 드러나며 깊은 사색을 안겨주었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꿈꾸는 우리에게 북한 권력의 예측 불가능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진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통찰력을 길러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